네, 냉탕과 온탕으로 간 북미 정상회담 다시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취소했냐는 듯 북미 간 협상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6.12 싱가포르 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앞으로 어떤 과정이 더 남아있을까요?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좌초 위기까지 갔던 북미 정상회담, 일단은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그런 네. 모습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북측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또 멀지 않은 곳에서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다른 회담 중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어딘지 밝힐 수는 없지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어딘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멀지 않은 곳이라고 한 걸로 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북한에서 누군가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뉴욕 채널을 통해서 북미 간의 회담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회담을 6월 12일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그렇게 북미 간의 직접 대화 소통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이야기를 북한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북미 간의 신경전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바빴었는데 보니까 닷새 간격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모두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미 회담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약간 위기를 맞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고 또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북미 회담에 대한 의지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여전히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특히 북미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접촉을 하고 북미 회담을 성사시켜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중재 노력이 없었다면 북미 회담 재추진이 좀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이 6월 12일 다시 열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네. 우리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실 많은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미 간에 어떠한 협상이 조율되고 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네. 6월 12일 북미 회담 개최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노력한 것은 이 불분명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거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때까지의 어떤 변수, 네.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6월 12일에 회담을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만 하더라도 북미 간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북한과의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북한도 어떻게 말하면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미국 역시 그러한 북한의 좀 부정적인 성명에 대해서 회담 취소라는 강수를 두었는데요. 네. 그러한 상황이 이제 또 벌어지지 않으라는 점은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북한과의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6월 12일 회담 가능성을 높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북한이 과연 그러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비핵화의 방식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했던 것처럼 중국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하는 문제도 또 아직 남아있는 변수기 때문에 네. 회담이 실제로 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회담이 무산될 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핵화 방식에 있어서의 입장차, 그리고 중국 변수 이런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비핵화 방식에 있어서 이제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디테일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지금 협상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회담이 일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하게 된 과정에는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북한은 물론 우리와 이야기할 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이야기했지만 북한 자체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없애겠다는 지금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 및 뭐 전 세계가 바라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북한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점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비핵화를 하겠는가 하는 방법론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이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협상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의 비핵화라는 것이 조율이 되어야 아마도 6월 12일에 가서는 미국과 북한 두 국가의 정상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천명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 부분이 얘기가 될 것입니다. 네. 그 과정에는 이 과정이 뭐 하루 이틀 내에 될 수 있는 과정도 아니고 몇 달 내에 될 수 있는 과정도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인 상태,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상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어떠한 것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발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이제 새롭게 트럼프 방식을 언급을 했잖아요. 이 트럼프 방식에 대해서 북한이 좀 접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김계관 부상이 이제 다시 회담 의사를 밝힐 때 트럼프 방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은근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미국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는 것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볼턴 보좌관이 어떤 방식을 좀 이야기하고 이런 점은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해야 되고 북한이 그 비핵화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아직까지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미국도 이 방식대로면 궁극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사찰 및 검증 과정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초반에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갖춰져 있는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북한 외부로의 반출, 아마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일차적으로 실시한 후에 그다음에 또 사찰과 검증이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서 미국 및 국제사회가 어떤 보상을 해줄지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말씀처럼 비핵화 방식과 더불어서 체제 안전에 대한 어떤 보상 방식도 논의가 될 텐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어제 회담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신뢰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점이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북한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는 이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책이라는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뭘 원하고 있는지 아직 우리가 정확히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은 틸러슨 장관 때부터도 강조한 것이 북한의 정권 교체나 정권 붕괴, 그다음에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히 해왔고 2005년 9.19 합의 때도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를 통한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점은 명확히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미국의 공식적인 발언이나 합의 이외에 뭔가 다른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아마 앞으로 협의가 진행되면 북한 측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미국에게 요구하고 그것이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명확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또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중국 외교부가
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지지한다. 또 이를 위한 자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뭐 중국 패싱 우려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은 사실 그 중국이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과 미국 간의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 이후 김정은 위원장 및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 하면서 중국의 부정적인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은 물론 한반도 내에서 그리고 동북아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네.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이 이런 부정적 역할보다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과정이 진척되게 되면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평화 협상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좀 긍정적인 역할을 논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네. 그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크게 거리낄 것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김창선 부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목적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글쎄 앞으로도 중국이 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도 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종전선언을 이제 남북미가 이제 협의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거나 조약이나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한반도 내에 영향력을 가지고 싶고 또 아직까지 북한이라는 체제가 존재하는 이상은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이 존재하는 한 북한과는 중국이 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이 전략적 이해를 현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 이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 테고 그것이 과연 부정적인 형태로 드러나서 또다시 북미 간의 협상이 좌초되는 일이 되면 안 되겠지만 아마도 그런 부분은 중국은 계속해서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과정에 있어서는 중국과 긴밀한 외교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외교적 채널을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또 일본도 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이 지금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또 다음 달 아베 총리가 방미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일본이 지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방문했을 때는 가장 컸던 우려가 북미 간의 합의가 혹시라도 일본의 안보 이익을 저해하는 예를 들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제거하면서 미국에 대한 위협만 제거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일본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남겨두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의 상태에서는 미국이 단순히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제거하는 그러한 상태에 합의에 이를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가 이 협상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일본은 많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북미 정상회담 전망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